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4번째, 동북부에서는 첫 번째 소녀상입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세워졌는데요. 서울 광화문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과 동일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며 우리의 아픈 역사를 뒤돌아보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세워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관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제막식에는 지역 정치인과 주류 언론까지 참석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한인회관에 설치된 소녀상은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져 수원회 전시도 가능합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2, 3. 박수 부탁드립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금요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열고 한인 이민 역사 박물관에 세워지는 소녀상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 동북부 최초 소녀상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캐롤린 말로니 연방 하원의원, 일레인 필립스 뉴욕주 상원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돼 아물지 않는 고통을 겪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동상입니다. 다음 후대의 교훈으로 역사를 남겨서 이 세상에 다시는 우리가 겪은 이 비극을 그 어느 곳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평화의 메시지를 울림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한인회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광화문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것과 동일한 동상으로 조각가 김석영, 김운성 부부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동이 가능하게 제작돼 앞으로 순회 전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든지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 함께 같이 소녀상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 소녀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왜 20년 지금까지 27년간 수요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자리입니다. 멜로니 위원과 미 정치인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소녀상이 뉴욕에 설치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위안부의 실상이 미국 내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이민역사 박물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앞으로 박물관 개장과 함께 한인과 뉴욕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소녀상 뒤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위안부의 역사적인 배경과 진실을 알릴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고 다카 피해자 지원 문제도 주문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실시된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뉴욕 코리아 센터 신축 사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지난 2009년 3월 맨해튼 32가에 부지를 매입했으나 시공사 선정에 차질이 생겨 수년간이나 지연되었습니다. 작년 말 중견 건설업체인 KSK그룹을 시공사로 지정하고 공사에 들어가나 싶었지만 지하를 관통하는 기차 노선 문제가 불거지며 착공이 거듭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위원은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나중에 늘려가자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며 당초 2018년 11월 완공 예정이었던 뉴욕 코리아 센터가 2019년 12월과 2020년 3월로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된 점, 초기 예정 예산이 637억 원에서 771억 원까지 늘어난 점을 들어 지적했습니다. 637억에서 669억으로 늘었다가 지금 771억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확보가 된 겁니까 이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 정도 771억 예산으로 우리가 장담은 못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거의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고 보입니다. 오승재 뉴욕 한국문화원장은 뉴욕 암트랙에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0년 3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건 의원은
시공사 입찰 과정에 대한 한인 건설업체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안다며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해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FTA 재협상으로 인한 사회 분위기 변동, 다카 문제로 인한 한인사회 지원 문제 등 다양한 사항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국정감사 후에는 일부 의원들이 뉴욕 한인회를 찾아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제18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덕용 수석 부의장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된 현 상황에 미주 지역 위원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한다고 말했고, 뉴욕협의회 위원들은 선서를 통해 국민과 한마음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새롭게 위촉된 평통위원들과 뉴욕 뉴저지 한인단체장, 김기환 뉴욕 총영사 등 총 180여 명이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민주평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출범식에는 김덕용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참석해 위원들에게 위촉장과 임명장을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와 재해동포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강연을 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국가가 미국인 만큼 이곳 뉴욕협의회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또 정부 그리고 모든 언론을 상대로 한반도의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쟁 없는 한반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18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을 맡게 된 박동주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수고한 17기 평통위원들과 정재관 회장에게 감사드리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재 한반도 정세를 위해 힘을 모으는 동포사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은 평화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2017년 10월 17일 제18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주 회장은 이번 선임보고 및 사업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성공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18기 뉴욕협의회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지역 공립학교에서 학교 급식을 통해 한식을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급식 업체는 앞으로 300여 개 학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올드타판에 위치한 노던밸리 리저널 고등학교.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식당으로 몰려들고 김치와 떡볶이, 순두부찌개 등 한국 음식을 맛봅니다.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회는 뉴저지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한식이 정식 포함된 것을 알리고 학생들이 한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식 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 생각보다 많이 팔려서 또 정식으로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식은 한 50개에서 이제 100개 학교로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서 한식이 이제 정식으로 공급됩니다. 교내 식당은 한식이 익숙한 한인 학생뿐만 아니라 타인종 학생들로 가득 붐빕니다. 한국 음식이 낯설만도 한데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 왜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니까 학교에서 한국 음식 안 주잖아. 왜냐면 좀 이상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이거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국 음식 먹여줘서 되게 기분 좋고요. It was something that I tried before. It's not out anymore. It was like meat and stuff. I don't know what it's called, but I really like that. 뉴저지 100여 개 학군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폼토니안의 마크 비도비치 대표는 여러 번의 한식 급식 시범 행사를 통해 한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급식 메뉴에 불고기, 잡채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이 정식 메뉴로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폼토니안 급식 업체는 현재 미 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로부터 한식 조리법을 배우는 중이며 학생들 입맛에 맞게 조정하여 내년까지 300여 개 학군서 한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식 급식 행사에는 방송 프로그램 촬영차 학교에 들른 가수 브라이언과 솔비가 학생들에게 직접 급식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책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 이번에는 국방부인데요. 매분이 프로그램 중단으로 문제점이 속출함에도 해결은커녕 이번에는 영주권자들의 입대마저 중단시킨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 매분이의 신규 접수가 중단된 가운데 국방부는 최근 영주권 소지자들의 미군 입대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MIC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모병관들에게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영주권자들의 입대는 물론 기초 군사훈련 투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국방부는 잠재적 안보 위협이라는 명목 아래 매분이를 통한 비이민자 소지 입대자들은 물론 영주권 소지 입대자들도 신원조회를 마칠 때까지 기초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들의 군입대마저 금지시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일 뿐더러 국가 안보에도 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외국인 군입대 규정에 의하면 군복무 하루 뒤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시민권 신청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영주권자들 경우 현역은 6개월 연속, 예비군은 최소 1년간 복무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또 신원조사 완료와 더불어 사전 보안 및 군 적성 시험을 통과해야 기초 군사훈련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군입대 후 최소 2년은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 이미 익숙한데요. 오바마 케어 저소득층 보조금 2년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다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상원보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 과정을 지지하지만 오바마 케어 일의 이득을 챙겨온 보험사들을 구제하는 방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 무력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자 상원보건위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지급을 2년 연장하기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보험료 인상 우려를 잠식시켰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바로 다음 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18일 의회 전문지 더힐은 이로 인해 보험업계는 물론 워싱턴 정계도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대통령이 내일 또다시 생각을 바꿔 이번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는 대북 발언 한미 FTA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세 차례 연설에서 각각 3개의 인격체를 보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 부자 감세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단 2명만이 트럼프의 세제 개혁으로 삶이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성인 남녀 1,010명을 상대로 전화통화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1%,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응답은 37%로 나왔습니다.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답변이 35%,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31%로 역시 소폭이지만 부정적 견해가 더 높았습니다. 특히 38%는 법인세를 줄이는 것 때문에 연방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적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22%,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1%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에서 15일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혁안에 대해 트럼프는 최근 한 연설에서 미국 근로자의 임금을 올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일을 이루어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후 의무 사항들이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들에게 인터뷰가 의무화됩니다. 오는 26일부터 모든 미국행 승객들을 대상으로 보안 인터뷰가 실시됩니다. 현재 무작위로 선정해 시행 중인 소지품 검사도 26일부터는 모든 승객들에게 확대됩니다. 이는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 보안 지침에 따른 것으로 중동 지역 항공편에 적용했던 랩탑 컴퓨터 기내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내려진 새로운 조치입니다. 미국 운항 횟수가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설비 이전 등을 이유로 시행 유예를 요청했지만 아직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등을 경유하는 델타항공과 아메리칸항공 등은 물론 미국령 관광지인 괌과 사이판 노선을 매주 25회 운항하는 김해공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탑승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지금보다 한두 시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요주의 인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한 정밀 검색까지 마치려면 승객들은 최소 4-5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3시간 전 공항에 오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규정이 안정되기까지는 비행기 지연 사태는 물론 환승객이 비행기를 놓치는 일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사들은 인터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보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앞으로 모든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에게 인터뷰 의무화가 실시되는 가운데 미국 내 모든 공항에서 강화된 검색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휴대폰보다 큰 전자기기는 모두 검색대 위를 통과해야 합니다. 앞으로 항공 여행객들은 공항 도착 시간에 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